LX 호텔에 근무하는 강수가 마광숙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상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어요. 우리 독수리 술도가 영상 같아요. 술도가에서 쓰는 쌀이 유기농이 아니라 벌레 먹은 저질 쌀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SNS를 통해 의문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독수리 술도가 내부로 보이는 창고에서 벌레가 득실거리는 쌀을 퍼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극적인 자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기농 쌀에 이런 벌레가, 이런 쌀로 막걸리를? 전통을 가장한 저질 양조장, 호텔에 납품하는 고급 막걸리의 충격 실태. 썸네일은 자극적으로 편집되었고 영상 속 오염된 쌀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계정에서만 공유되었지만 조회수는 이내 수십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이런 막걸리를 마시겠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광숙은 밤새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 술도가 아니에요. 벌레쌀이 담긴 저런 둥근 다라이는 본 적도 없고요. 여기 장소도 구조가 미묘하게 뭔가 달라요. 광숙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와 고자동 공장장도 함께 영상을 분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합성한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그런데 누가 술도가 내부를 먼저 찍은 다음에 합성한 거라면 술도가 안에 들어왔다는 건데요. 가족들 말고 최근에 누가 왔었죠? 며칠 전 흥수 도련님한테 줌바 댄스 배운다는 그분, 그 미용실 하시는 분이 왔었죠. 에이, 지옥분 씨는 아니에요. 안채에만 왔었고 술도가 쪽에는 발도 안 들였어요. 혹시 모르죠. 화장실 간다고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누구든 예외 없이 확인해봐야 해요. 광숙은 바로 지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분 씨, 여기 온 날 혹시 술도가 창고 쪽으로 간 적 있어요? 아니요 언니, 저 그날 두 분 머리 손질해드리느라 자리 비울 새도 없었어요. 허락도 안 받고 거길 왜 가겠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광숙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광숙이 생각난 듯이 오천수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오시기 전에 누룩을 많이 빚어놨었죠. 그때 공장장님이 원래 오시던 아주머니 두 분은 예전부터 오셨던 분이고 젊은 여자분은 처음 본다고 했었어요. 그 여자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광숙은 고자동에게 그 알바생 연락처 아시죠? 빨리 전화해보세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고자동이 적어놓은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것이고 어디로 잠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인적사항이며 이력서에 적힌 주소도 모두 가짜였기 때문에 모두 그 여자가 범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광숙은 같이 왔던 두 아주머니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여자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자꾸 막걸리 만드는 거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룩 빚는 날 데려간 거죠. 그 이후론 연락도 안 해봤는데요. 별소득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오천수는 일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광숙은 LX 호텔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동석에게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으려던 순간 지옥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광숙 언니 영상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경찰에 신고는 한 거죠? 하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는 탐정님 보내드릴게요. 김 원장 사건 해결했던 유능한 탐정님이에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흥수쌤과 언니 일이면 제 일이나 마찬가지죠. 광숙은 정신이 없어 일단 보내달라고 하고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측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동석은 경찰에 수사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조작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단순 민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옥분이 재촉한 덕의 탐정은 빠르게 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최설록 탐정입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조작된 티가 많이 나네요.
일단 분석을 해드리죠. 그는 영상의 글자 테두리, 조명 방향, 삽입된 소리 등을 근거로 조작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본을 돌려보던 중에 술도가 식구들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여기 봐요. 이거 누룩 빚던 날 점심시간이잖아요.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나온 뒤에 이 여자가 혼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네요. 고자동도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점심시간엔 다 같이 나가니까 이때 혼자 창고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데요. 안에다 소지품 두고 왔다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설마 그게 거짓말일 줄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누룩 알바생의 잠입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면서 술도가 내부 영상 유출의 경위도 드러났습니다. 설록 탐정은 CCTV로 알바생 얼굴을 캡처해 신원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본명은 최유진인데 가명을 쓰고 다닌 거군요. 예전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유통계약을 취소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부러 술도가에 들어와서 몰래 영상을 찍고 조작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렸다는 건가요? 오천수가 물었습니다. 설록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자기 혼자 했는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지 그걸 조사해봐야 하는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 고위 간부에게 인맥을 대거나 수사관에게 뒷돈을 쥐어준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사건이 아예 미제로 남을 수도 있어요. 광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배후 조사가 어렵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난이도가 높아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지원장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이 여자는 수배 중이고요. 만약 이 사건의 배후가 밝혀진다면 영상 조작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술도가의 기업 이미지 훼손시키고 계약 취소되는 등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수십억 대의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도 이번 일로 재정적 타격이 심각하실 텐데요. 배후가 누구인지 꼭 밝혀내보겠습니다. 한편 한동석 회장도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에서 손을 놓고 있자 방송가의 인맥을 동원했는데요. 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한 회장의 제보를 받아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은 막걸리의 진실, 조작된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고 영상 속 벌레살이 실제 독수리 술도가의 재료가 아니라는 정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런 영상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다루었고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 추리 형식으로 접근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가 3대째 내려오는 전통 있는 곳으로 안반수와 유기농 쌀을 이용하는 진정성 있는 업체임을 제대로 강조해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는 회복됐고 장광준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와 한봄도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술도가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옥부는 이번 사건 해결에 탐정을 보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흥수도 이번에는 옥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숙은 옥분에게 눈을 찡긋하며 흥수와 맺어지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광준은 전국 편의점 냉장 진열대에 오르며 SNS에는 사람이 만든 막걸리, 진짜는 산다.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편의점 납품 취소 위기 속에서도 독수리 술도가는 무료 시음회와 1+1 마케팅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해가 막심한 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동석은 드디어 광숙에게 고백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 시점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는 광숙의 어려운 상황을 눈치채고 술도가에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광숙 씨 이번 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같은 곳이 지켜져야 할 이유를요. 10억 정도는 대표이사 전권으로 바로 투자 가능합니다. 힘내세요, 마 대표. 앞으로는 함께 갑시다. 직원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천수는 고개를 숙여 울먹입니다. 한편 신라주조 건물의 회장실에선 독고타기 소전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들통나는 줄 알고 식겁했네. 내가 이번에 그 여자하고 경찰에 쓴 돈이 얼마인데. 그 정도면 당연히 방패막을 쳐줘야지. 그리고 그 여자 입단속 잘 시켰지? 살고 싶으면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해. 이러면서 또다시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의 방해꾼, 독수리 술도가 내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소전무. 그 여자가 누룩에다가도 잘 뿌려놨다고 했지? 독수리 술도가 이번에 잘 빠져나갔지만 또 한 번 난리가 날 거다. 마광숙 이 여자. 이번에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지. 이렇게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독고탁은 유유히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마광숙은 또 다시 독고탁의 음모에 휘둘리게 될까요? 마광숙이 독수리 오남매로서 한동석과 힘을 합쳐 독고탁의 음모를 통쾌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